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일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 행사로 꼽히는 축제가 2년 연속으로 취소된 건데요. 그만큼 지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을 가득 채운 산천어가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습니다. 올겨울 산천어 축제를 위해 화천군이 준비한 산천어는 모두 95톤. 하지만 이 산천어들은 갑작스레 갈 곳을 잃었습니다. 화천군이 코로나19 방역 상황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천어 축제 취소를 전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화천군 자체 내에서도 11월 24일서부터 100여 명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축제를 개최했을 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 방역 지침도 축제 동시 참여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한 데 이어 사적 모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축제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끊어진 데다가 국내 관광도 위축돼 축제를 통한 지역 경기 회복보다는 방역 부담이 더욱 크다는 판단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산천어 축제가 열릴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이번에도 관광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화천군은 지난해처럼 축제 취소로 갈 곳을 잃은 산천어를 가공해 반건조, 통조림, 어묵 등으로 유통 판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들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되는 암울한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너무 힘들게 못했는데 올해는 정말 어떻게 이제 지금 웬만큼 주사 다 맞았잖아요. 2차까지.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산천어 축제가 취소되면서 화천군은 1,300억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와 겨울철 단기 일자리 2,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마저 2년 연속 취소되면서 겨울철 눈과 얼음을 테마로 반짝 경기를 누리던 강원도 관광 경기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1차, 2차 백신을 맞고 안심하고 있던 고령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6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의 88%가 돌파 감염 사례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3차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데 방역 당국이 이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강원도민은 81%. 그동안 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3차 접종을 꺼려하던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이 지금 앞당겨 있어서 시기적으로 오늘부터 접종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3차 접종률은 아직 저조합니다. 도민 전체로 보면 8.5%에 불과하고 2차 접종을 한 지 넉 달이 지나 3차 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자의 접종률도 21%에 지나지 않습니다. 3차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돌파 감염 때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60세 이상 접종자들의 면역 효과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닷새간 감염된 583명의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확진자는 37%인데 이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감염된 환자는 88%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5명의 확진자는 3차 접종자였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을 비롯한 모든 변이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중화항체 수준이 높아져 최소한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3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내에 고령층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을 방역관을 통해서 교통 편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접종 독려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혼선을 빚어 주민들과 병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원도는 안전 안내 문자로 오전까지만 해도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가 한꺼번에 몰린 접종자를 감당 못한 의료기관들이 아우성을 치자 오후 2시 반을 넘어
예약부터 하고 접종하라고 다시 알렸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하려면 어디에 또 어떻게 기부를 해야 하나 먼저 생각할 텐데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구입한 물건을 손쉽게 기부하는 특별한 카트가 등장했습니다. 기부된 생필품은 개별 포장돼 해당 물품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되게 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입구에 특별한 카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카트 안에는 라면과 세제, 간편식과 과자 등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희망 카트입니다. 계산을 마친 주민들이 희망 카트에 자신이 구입한 물건을 넣는데 기부 물품 중에는 쉽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라면이 인기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쓰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보면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요. 마트 앞에 희망 카트가 있다 보니 기부를 하러 일부러 어딜 가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누구든 손쉽게 산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냥 그때 뭐 이렇게 다가오면 조금씩 해야 많이는 못해도 그냥. 이렇게 사흘 동안 모인 물품은 700여만 원어치. 참가자 모두가 산타클로스가 돼 쌓인 선물들은 지역의 홀몸 노인과 장애 가구,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으로 개별 포장돼 성탄절을 앞두고 전달됩니다. 저희가 그냥 무조건 담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남자든 여자든 그 성별에 맞게끔 물품 종류를 선별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와 외부 활동이 줄면서 더욱 소외된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영월의 희망 카트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지난 6월 시범 운영 때에도 주민들이 십시일반 700만 원가량의 물품을 기탁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웃과 이웃 간 관계 이음을 맺어주는 희망 카트는 앞으로 매년 운영될 예정입니다. 젊은 분 학생들도 많이 하고 가시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는가 보다 이 생각도 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모두 참 좋은 사람도 많구나. 감염병 사태로 어려운 시기지만 사랑의 온도탑과 연탄 기부 행렬까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이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흔히 밥상에 오르는 김 하면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을 생각하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드물게 삼척의 소안 계곡에서는 민물김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개체수가 크게 줄면서 지자체까지 나서 민물김 증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흐르는 계곡물 아래 바위에 초록빛 해조류가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바위에도 해조류가 붙어 물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세계적으로도 삼척 등지를 제외하면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입니다. 민물김은 칼슘과 인, 아연과 불포화 지방산이 바다 김에 비해 최대 4배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1980년대에는 연간 15만 장 가까이 생산됐지만 현재는 개체수가 크게 줄어 보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012년부터는 민물김이 자생하는 소안계곡 일대가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상업적 채취는 아예 금지됐습니다. 지자체도 민물김 증식을 위해 전문 연구 부서를 만들어 실내 유리 배양과 실외 실증 배양 작업을 지속하고 생태 하천 복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물김이 여러 가지 어떤 자연 조건에 의해서 그 개체수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물김의 종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배양 연구라든가 배양 연구 이후에 상품화하는 연구. 여기에다 지난 2017년부터 민물김 추출물을 연구해 주름 개선 효과 등으로 11건의 특허도 출원됐습니다. 산업화하기 위해서 민물김의 효능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라든가 부종, 항산화, 미백 이런 쪽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날로 사라지고 있는 민물김을 대량으로 증식해 주민 소득은 물론 실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제주도가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강속권 초광역 협력 방안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도는 최근 정부의 지역 간 초광역 협력 지원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의 초점이 광역시급의 대도시가 있는 일부 지역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원, 전북, 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해 초광역 협력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달 제주도에서 교육연수와 연찬회를 계획했던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인제군 의회가 당초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인제군 의회는 당초 12월 22일부터 3박 4일에 걸쳐 제주도에서 계획한 의원 교육 연수를 춘천 MBC 연속 보도 이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도의회 운영위원회도 오는 13일부터 2박 3일 진행하려던 제주도 연찬회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모두 취소했습니다. 한편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같은 연수를 반복한 원주시 의회를 비판한다며 시의회에서 교육 연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혁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교원 정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강원교총이 교육질 저하를 우려하며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총은 김병욱 국회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내년에 학급수는 77개로 줄어들지만 교원 정원은 122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학급수 감소폭에 비해 교원수 감소폭이 훨씬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교육당국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실 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정작 정규 교원을 줄이고 비정규 교원을 양상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신입과 경력 직원 76명을 새로 뽑습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딜러 41명, 객실 시금 서비스 13명, 사무행정 8명, 카지노 영업 지원 6명, 조리 4명 등 신입 직원 72명과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전문위원 2명, 슬롯머신 관리 시스템 개발 1명, 슬롯머신 게임 확률 개발 1명 등 경력 직원 4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신입 직원 72명 가운데 23명은 폐광 지역 7개 시군 출신으로 선발합니다. 입사 지원은 오는 17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춘천시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봄내콜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현재 봄내콜 운행 차량은 25대로 법정 대수인 30대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0분 이내 승차 비율이 13%에 불과하는 등 서비스 처리 시간이 지연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내년에 차량 6대, 2023년에는 4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의사협회가 겨울철을 맞아 연탄을 기부하고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의사협회 소속 25개 병의원의 30명은 최근 대명원을 찾아 연탄 10,000장을 기부하고 20여 가구에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이종복 원주시 의사협회장은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와 우리 정부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어업인들과 이들을 돕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재심 신청을 진행합니다.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 모임은 오는 10일 속초에서 창립식을 열고 납북 귀환 어부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납북됐다가 이듬해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과 수산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국내에서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초를 겪었던 승혜호와 명성 3호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대상지로 도내 3곳이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곳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고성 초도항과 강릉 영진항, 양양 물치항 3곳이 포함됐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항포구와 어촌마을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별로 평균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광해광업공단이 폐광 지역에서 관광 레저 사업을 추진할 민간 기업에 사업 자금을 대출합니다. 영월과 태백, 삼척과 정선 등 폐광지에서 관광 레저나 IT 관련 대체 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투자에 최대 30억 원, 운영 자금에는 최고 5억 원의 이자를 1.75%를 적용해 대출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5일까지 공단이나 각 시군 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횡성 호숫길이 관광공사가 추천한 12월 걷기 여행길에 선정됐습니다. 관광공사는 사진작가가 추천하는 사진 찍기 좋은 길을 주제로 전국 5개 걷기 여행 코스를 선정했으며 가파른 구간이 없어 가족길로 불리는 횡성 호숫길 5코스가 포함됐습니다. 횡성 호숫길 5코스는 탁 트인 횡성호 전망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9km 구간으로 호수에 비친 수목과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관광공사는 두루누비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걷기 여행길 홍보를 벌입니다. 철원구는 신철원 전통시장에 키즈 카페와 고객 지원 센터를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운영합니다. 전통시장 키즈 카페는 다양한 놀이 체험실과 수유실, 파티방 등을 마련했으며 고객지원센터는 시장 이용객들의 휴게 공간과 시장 상인들을 위한 다목적 회의실로 운영됩니다. 키즈카페는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인제 서화 파프리카 수출단지가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올해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화 파프리카 수출단지는 전국 최고의 파프리카 수출단지라는 주제로 참여해 온실 신축의 첨단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